저는 연예인 정치 참여의 옳고 그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이번 토론회의 화두가 된, 그러니까 이거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된 김제동 논란에 대해서 좀 먼저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김제동 씨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비판이 일었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국정감사에서조차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제동 씨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냐는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김제동 씨가 논란이 되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촌스럽다. 왜 연예인이 웃자고 한 말에 저렇게까지 나오냐. 김제동 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치면서 김제동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연예인인데 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이건 김제동 씨가 연예인이라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김제동 씨의 그간 행보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루이스 CK가 자신의 개그를 하는 걸 가지고 욕을 먹지는 않죠. 루이스 CK가 은행 강도를 당했던 허풍, 비행기가 추락할 뻔한 허풍, 이런 개그 소재의 허풍을 가지고 이것의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김제동 씨와 유사한 성향의 코미디언인 미국 리버럴의 조지 칼린 씨가 있습니다. 조지 칼린 같은 경우는 정치를 소재로 개그를 하고 정치를 소재로 대중에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개그를 하고 사실에 기반한 풍자를 합니다. 이러한 풍자와 해악의 사실이 아닌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판받고 규탄받죠. 왜냐? 그것은 개그라는 형태를 띤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제동 씨가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상당한 자기 모순인 게 그동안 김제동 씨는 사실상 순수 개그맨, 순수 코미디언, 순수 연예인으로서 입지를 쌓아온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성향에 죽자고 달려들어서 비판을 하고 소위 말하는 사이다성 발언으로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시민들에게 어떤 청량감을 주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쌓아올린 인물입니다. 그렇게 정치에 죽자고 달려들던 분께서 군을 비하하고 심지어 명예훼손의 여지까지 있는 잘못된 개그를 하고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사람들이 죽자고 달려드니까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는 거죠. 이건 상당한 자기 모순이자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제로 군 해당 영창 발언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국정감사까지 올라온 논란이 좀 흥미롭습니다. 톡투유에서 이 발언을 한 게 이미 최근 일이 아니라 1년인가 2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직 군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대한민국 군대가 좀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고 폐쇄적인 사회라지만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고 실제로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금 터져나온 게 국정감사 때 터져나온 겁니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닌 거죠. 즉 김제동 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의 거짓말이 누군가를 해를 끼쳤고 자신이 정치적 발언으로서 이용을 해서 군 문화, 대한민국 문화, 어떤 보수적인 문화, 폐쇄적인 사회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덕성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의 어떤 본론에 넘어가서 이 연예인 정치 참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연예인 김제동 씨 같은 사람들을 아까 이제 임은원 발제자께서 소셜테이너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일단 편의상 소셜테이너라고 부르게 된다면은 이 소셜테이너의 찬반 논란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의 중 하나입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는 사실 꽤 오래되었죠. 찬성 측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연예인도 한 개인이고 한 개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런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찬성 측 논리이고 나아가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연예인들의 어떤 정치성 발언이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들의 어떤 대중들을 논의의 장,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찬성 측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측 논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결과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합니다. 연예인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막대한 인지도와 더불어 개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죠. 이러한 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개진을 하게 돼버리면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오도되고 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추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 막강한 어떤 소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실제로 정치적 발언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절대로 일반 대중들 이상의, 민간인 이상의 학술적 내지는 정치적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 한마디가 모든 언론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반대쪽의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보면은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 권리의 문제로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이죠. 이거를 무슨 정부가 너는 연예인이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은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어떤 빼앗는,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규제하는 방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찬성 측의 논리에서 이 소셜테이너, 그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적어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를 조금 들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아까 발제자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떴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신의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엠마 왓슨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을 대변하죠. 보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내 아니면은 제3세계 인권운동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일개 시민으로서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쓰고도 있지만 동시에 일개 시민으로서 이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했을 때 절대 스스로 전문성을 띈 형태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대중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할 뿐 주로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다거나 전문가들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인물들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대중적인 어떤 아젠다 세팅에서 영역에서 봤을 때 대중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국이라는 어떤 국가로서 이 사회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왜곡된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의 소셜테이너들, 즉 반정치인, 유사 정치인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확보한 대중 영향력을 정치적 세팅에서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아젠다가 없고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이슈가 들었을 때 자신들이 팔릴 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계, 대중인식, 언론계가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죠. 극단적인 예로 광우병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우병 때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뼈채 수입하느니 창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먹겠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 있었죠. 이분은 개념 연예인으로 칭송받으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편 이경규 씨가 한 토크쇼에서 나는 촛불 시위를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선화 프레임으로 함부로 이렇게 과도하던 여론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자신의 발언을 얘기했을 때 심지어 그 토크쇼에 있던 팬들조차도 냉담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고 여론에서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근에 또 흥미로운 기사를 봤었는데, 공유 씨였나요? 자신이 존경하는 남자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다가 기사에서 역사관이 의심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사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즉 한국 사회 분위기, 한국 여론, 한국 어떤 언론들 자체가 이미 연예인들로 하여금 좌편향된 발언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편향된 얘기, 그러니까 우파적인 어떤
정치 발언을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때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스테이지에서 좌편향된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인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어떤 뭐 노제 때 참석을 해가지고 MC를 봤다고 했는데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또 사회를 봤다고 하죠. 정치적인 아젠다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중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의 좌편향된 분위기, 이 스테이지가 좌편향된 자꾸 발언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인지도를 쌓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대중적 인식이 발생하고 선동이라든지 왜곡된 사항이라든지 사회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즉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옳고 그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광우병 사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광우병 사태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현대사에 잊지 못할 사건 중 하나였죠. 무려 77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광우병 반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쳤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2조 원에 달합니다. 2조 원이라는 돈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 2조 원이라 하면은 5천만 국민이 얼마씩 쓰는 건가요? 단순 계산은 4만 원씩 쓰는 걸 겁니다, 아마.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촛불 시위가 지나가고 나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사회는 광기라는 병을 앓고 나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었죠. 물론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행보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 광우병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 정신이자 대중적 유행이었습니다.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였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반미를 외치는 것이 아주 정의로운 일인 양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 청산거리를 털어놓는 게 더 낫다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대자보 붙이고 앞에 팜플렛 붙이고 심지어 그 촛불 시위의 시작이었던 촛불 소녀들조차도 연예인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여중생들이 촛불 시위를 처음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 배경이 참 재밌는 게 유명 D그룹 아이돌 그룹 팬클럽에서 그 D그룹이 D그룹 모 가수가 싸이월드에 광우병이 뭐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런 글을 쓰니까 팬클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 오빠들이 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지켜주자. 그래서 원래 번개 모임 형식으로 진행되던 그 팬클럽 모임이 청계광장에서 실시되었고 그때 최초로 촛불 시위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어떤 유행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즉 이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임팩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절대로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강한 힘에는 강력한 책임감이 따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떴다방 형태로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의 인지도를 쌓기 위한 퍼포먼스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은 더더욱 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연예인들이 이제부터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들의 권리니까요. 지켜줘야 할 건 지켜줘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아까 이문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사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하면 되는데 하나의 계몽운동으로 번져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013년도 4월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있었죠. 보스턴 마라톤 당시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당시 보스턴시 경찰국에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 수사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레딧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을 동원한 형태의 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이 모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추리를 합니다. 이걸 이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당연히 인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네티즌 수사대가 실시하는 어떤 수사가 진전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언론에도 뭔가
이게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인용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반면 보스턴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단서를 못 잡고 있어서 벙찌고 있는 상태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 네티즌 수사대가 범인을 지목을 합니다.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모스 마라톤 며칠 전에 실종된 브라운 대학교 학생 써닐 트라파시였습니다. 아랍계 인물이었고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이 사람이 보스턴 테러를 한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해버렸어요. 네티즌 수사대가. 자, 이때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트위터에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을 지니고 있던 헐리우드의 유명인사들, 셀러브리티들이 이러한 사실을 퍼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의 하위 문화로서 이 채널이라든지 트위터에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소화되던 이러한 내용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루머처럼 돌던 어떤 찌라시같이 돌던 그러한 내용이 연예인들이 그것을 리트윗하고 공유하고 이걸 잡아야지 뭐하고 있냐, 보스턴 경찰은 뭐하고 있냐, 정부는 뭐하고 있냐 와 같은 트윗을 올리면서 아주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이 써닐 트라파시는 미국 전 국민에게 범인으로 확정시된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써닐 트라파시의 집에 전화를 거는 건 물론 써닐 트라파시의 가족에게 협박을 하고 복수국을 펼치고 마녀 사냥을 하는 등 아주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보스턴 경찰이 실제 범인을 검거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써닐 트라파시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해프닝이 있고 나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셀러브리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임팩트,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소위 말하는 골빈 헐리우드 유명인사 하나가 리트윗한가 하나가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했고 사회를 어떻게 광기로 몰아갔고 어떻게 17세기 셀러맨에서 일어났던 마녀 사냥을 부활시켰는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이 실시되죠. 즉 셀러브리티, 사회적으로 막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함부로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들, 정치적 발언들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하고 지식인들이든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것의 어떤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나서 이루어진 이런 수사 행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대중적인 포도를 막아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게 아론 소킨의 드라마인 뉴스룸에서 에피소드로 나오면서 이 건이 대중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잃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JTBC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이 뉴스룸을 자신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변형시켰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한국도 이러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토론회가 하나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어떤 김재동류의 발언들, 소셜테이너든 유사 정치인이든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에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 심지어 정치인들조차도, 심지어 기자라고 자처하는 주진우 같은 그런 분들조차도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연예인쯤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때? 라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연예인의 발언 하나가 어떻게 말하면은 최근 누가 연예인 유명하나요? 엑소? 이런 연예인의 발언 하나가 사실 당장 황교안 총리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대국민 담화라든지 해서 말하는 발언보다 더 큰 대중적 영향력을 지닐 수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소셜테이너, 유사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철저히 그 정치인과 같은 반열에 올려서 사회적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반열에 올려서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비판하고 그들이 자신이 거짓말이 알려졌을 때 사회적 후폭풍을 두려워하게 해서라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끔 어떤 시민사회부터 해서 각계 정치인, 전문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서 사회가 연예인들을 경계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것이 해법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